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9월 6일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73% 빠져서 256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제법 빠졌습니다. 아침에는 그래도 뭐 보합 수준에서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하면서 결국에는 상당히 빠진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쌍으로 팔았고요. 외국인이 1000억 정도, 기관이 2800억. 네. 합쳐가지고 거의 뭐 한 4000억 가까이 이렇게 팔았습니다. 오늘 참 우리 그 코스피 시장은 상당히 아쉬운데요. 보면 좀 니케이랑 상당히 대비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는 0.8%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가끔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참 이럴 때 보면 좀 많이 속상하죠. 코스피만 이렇게 빠지고 다른 증시들은 오히려 이렇게 괜찮은 이런 상황이 가끔 나옵니다. 그만큼 계속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오늘 빠진 거는 또 그래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이제 다우가 좀 빠졌어요. 0.5% 정도 빠졌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합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도 좀 약했던 이유는 이제 또 WTI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거의 뭐 88달러까지 갔었고요. 지금 조금 빠져가지고 86달러 수준인데 이 계속해서 사우디 뭐 러시아 이런 쪽이 미국 마음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세계가 계속해서 참 그 서로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감산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WTI가 이렇게 좀 오르게 됐고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은 인플레를 계속해서 잡아야 되는 입장인데 석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좀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 증시가 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좀 약한 편입니다. 일본이나 뭐 아니면 지금 또 좋은 데가 이제 멕시코나 인도 이런 증시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비해서는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더 나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그 인플레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도 긴축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가 지금 도와주고 있지를 않아요. 바이든 정부의 지금 정책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를 자꾸만 유발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와 연준이 어떻게 보면 좀 손발이 안 맞는 거죠. 연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긴축을 더 하려고 그러고 정부에서는 자꾸만 이제 인플레를 좀 자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도 계속해서 지금 어려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일본 증시 상당히 좋았는데 엔화 약세에 이렇게 힘입어가지고 계속해서 니케이는 좀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엔 달러 같은 경우 147엔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니케이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연중 고점이 33,700인데 어느덧 이제 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다시 니케이가 어느덧 33,000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31원이라서 뭐 사람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높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원엔 환율을 보면 904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엔화에 비해서는 지금 원화가 좀 강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좀 더 약해야지 사실은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더 좋은데 지금 오히려 그런 혜택들은 일본이 받고 있죠. 일본의 지금 엔화가 워낙 약세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이제 경쟁력들이 상당히 지금 좋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에 일본과 한국의 GDP 성장률을 보면 역전당했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 가장 최신에 나온 거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5% 성장입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1.5%면 상당히 지금 가파른 성장이고요. 지금 네, 연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6.0%가 나옵니다. 네, 이게 원래 이제 분기 단위라서 워낙 이제 좀 그 편차가 크긴 한데 어쨌든 참 놀라운 숫자죠. 일본이 지금 연율 환산 이게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쓰는 GDP 계산 방식인데 연율 환산로 하면 6%에 달하는 이런 성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2분기 지금 0.6% 성장이어서 우리도 이게 이제 전분기 대비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비교해 보면 꽤 차이가 크죠. 0.6과 1.5니까 거의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2배 이상 성장이 더 셉니다. 네, 그래서 참 한국 지금 주식들, 한국 기업들의 참 순환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장도 보면 뭐 전체적으로 다 약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더 하락폭이 컸던 것 같고요. 반도체도 계속해서 안 좋아요. 오늘도 삼성전자 1% 빠졌고요. 하이닉스도 1% 빠졌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HBM으로 조금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만, 결국에는 또 많이 토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7만 원 선 겨우 이제 지켜내는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금 보면 아까 뭐 일본 기업들의 이제 경쟁력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참 계속 경쟁력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진입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재벌 뭐 이런 거버넌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후진적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재벌 같은 경우는 거의 3세 경영까지 와버렸는데 지금 상당히 좀 무능력합니다. 네, 지금 기업의 어떤 혁신이 거의 없어졌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제적인 경쟁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오너가 이렇게 자꾸만 있다 보니까 지금 원래 미국 같았으면 이 정도로 이제 기업 실적이 안 좋거나 성과가 안 좋으면 CEO가 교체되는데 우리는 뭐 교체를 할 수가 없죠. 네, 총수를 뭐 쫓아낼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지금 이런 소액주주나 일반 주주들 중심으로 이렇게 회사가 운영되는 것도 아니라서 참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그나마 이제 코스피에 하나 이제 뭐 희망을 가져본다면 뭐 싸다는 거겠죠. 지금 PBR이 계속해서 0.9배 수준 이 정도에 머물고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중시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계속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좀 사이클이 어느 정도 또 좋은 사이클이 올 때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지금 시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어쨌든 좀 니케이랑 이렇게 좀 차별화 돼가지고 상당히 좀 아쉬운데 네, 좀 좋은 다시 증시도 한번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